안녕하세요. 저 부지가원에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개화전 방제를 해야 되죠. 오늘은 개화전 방제 약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화가 되었네요. 조금 있으면은 잎이 나오죠. 그러면 잎이 전개되는 시기, 전엽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꽃봉오리가 나오죠. 출래기, 래는 여기는 꽃봉오리라는 뜻입니다. 출래기, 꽃봉오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녹색 꽃봉오리가 나오죠. 녹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녹색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홍래기, 붉은 꽃봉오리가 나오는 시기가 되죠. 그리고 홍래기의 붉은 꽃봉오리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시기가 풍성기입니다. 그리고 풍성기가 지나면은 개화가 되죠. 개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만개가 되고 낙화가 됩니다. 꽃의 일생이죠. 그럼 개화전 방제 약재의 특성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엄재열 명예교수님의 개화전 방제 약재는 보르도액입니다. IC412입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의 개화전 방제 약재는 칼립소나 모스피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과 동호회 방제 약재는 살균제는 트리후민, 살충제는 히든키입니다. 개화전 방제 약재 살포 시기는 보통 홍래기거든요. 교수님 방제력에는 보르도액 살포 시기를 홍래기로 못 박아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화전 약재 살포 시기를 개화 일주일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화 일주일 전을 정확히 가늠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꽃이 한두 개 피는 시점이 살포 적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홍래기에서 풍성기 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원래는 개화전 방제약을 살포할 때 화상병약도 동시에 살포해야 됩니다. 살균제, 살충제, 거기다가 화상병 약을 추가로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화전 방제 시에는 요소나 아미노산을 넣어서 살포하면 좋습니다. 요소는 스물단말 에세스기 한 차에 1에서 1.5kg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붕산을 첨가하면 좋습니다. 그럼 개화전 방제약 살균제인 보르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르도액은 한국30에서 나온 IC412를 사용합니다. 보르도액은 주성분이 구리, 황산동이에요. 구리하고 석회입니다. 보르도액은 갈반 예방에는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상병 방제 약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갈반 예방도 되고 화상병 예방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보르도액은 구리하고 석회의 함유량에 따라서 66식도 있고 412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66식은 뭐냐면은 물 1리터에 구리 6g, 석회 6g이 포함된 약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412식은 뭐냐면은 물 1리터에 구리가 4g, 석회가 12g이에요. 66식에 비해서 구리는 적게 들었고 석회는 많이 들었죠. 석회가 많이 들수록 안전한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석회 보르도액은 구리의 약해를 줄이기 위해서 석회를 첨가한 제품입니다. 그래도 보르도액은 약재 중에서 제일 위험한 약재예요.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될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로 일반 약재 살포 시처럼 새벽부터 살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보르도액은 살포 시 이슬이 마르고 살포해야 돼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살포하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살포해야 돼요. 저녁에 살포하면 또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 기온이 30도 올라갈 때는 또 살포하면 안 돼요. 그때도 약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일기예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2, 3일 내에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절대로 살포하면 안 됩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2, 3일 내에 비가 오면은 석회 성분이 씻겨 내려가면서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복 살포하면 또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골을 왔다 갔다 살포한다든지 가장자리 돌리기를 천천히 하면은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석회 보르도액은 다른 살균제나 다른 살충제하고 혼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다른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섞어치면은
효과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연하고 고착성 전착제입니다. 고착성 전착제는 마쿠피카, 레이트론, 케어스 같은 제품이 그에 해당됩니다. 석회보르도액은 석회 유황합제하고 혼용해서 살포해도 안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혼용 가능 약제 이외에는 혼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과연구소 개화전 방제 살충제는 모스피란하고 칼립소입니다. 모스피란은 진딧물하고 나방류를 방지하는 전문약입니다. 개화전 4월 중순에는 항상 혹진딧물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진딧물약을 살포를 해야 됩니다. 모스피란 주 성분은 아세타미프리드고 진딧물하고 나방에 잘 듣습니다. 경농에서 나온 약제인데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진딧물 방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지요. 모스피란의 작용기작은 4A이고 니코티노이드계입니다. 작용기작 4A는 뭐냐면은 해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충작용을 하는 기작입니다. 모스피란은 침투 이행성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침달성이 있어. 침달성은 심달성이라고도 합니다. 침달성이란 뭐냐면은 살포했을 때 약제 한쪽에 맞으면은 안 맞은 쪽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약제는 속효성도 있고 침투를 하니까 지효성도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내우성이 강하다고 해요. 비에 견디는 성질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모스피란은 쳐놓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제는 꿀벌의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되고, 특히 누에에는 장기간 강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밭 주변에서는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약제도 보르도액하고 혼용 가능 약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제를 보르도액 살포할 때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개화전 방제 살충제로서 모스피란 대신에 살포할 수 있는 약이 칼립소입니다. 칼립소는 기작은 모스피란과 똑같습니다. 4A입니다. 그러니까 해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충작용을 하는 기작입니다. 주 성분은 티아클로프리드고 적용 해충은 모스피란과 같이 진딧물하고 나방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농약도 과수개화기에 전문약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요 천적과 꿀벌의 안전한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도 석회보르도액과 혼용할 수 있는 약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석회보르도액을 농내기 끝나고 홍내기 초기에 먼저 살포하고 일주일쯤 경과한 뒤에 칼립소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사과 동호회 개화전 방제 약제는 살균제는 트리후민이고 살충제는 히든키예요. 트리후민은 개화전 방제 약제로 과거부터 널리 사용됐습니다. 주성분이 트리플루미졸인데 작용기작은 4,1이에요. 적용병에는 전문이 낙엽병, 적성병, 흑성병, 흰가루병에 잘 듣습니다. 트리후민은 갈반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갈반이 심하게 발생한 과원은 1회차 방제약제로 트리후민보다는 보르도액이 더 좋습니다. 트리후민은 작용기작은 4,1이에요. 작용기작 4는 세포막에서 에르고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해서 살균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에르고스테롤 생합성 저해인데 이거를 영어 약자로 EBI라고 그래요. EBI 교육 가면 많이 듣죠. 이 EBI 계통 약제는 저항성 발달이 용이해요. 그래서 여러 번 살포하면 안 됩니다. 트리후민은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겸비한 종합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이 약제는 침투 이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후민 쳐놓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약효는 지속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살충제는 히든키예요. 히든키는 주성분이 아세타미프리드거든요. 이거는 모스피란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든키는 모스피란하고 기작도 4A로 갖고 성분도 똑같아요. 같은 약제예요. 그러니까 히든키를 사용하든 모스피란을 사용하든 같습니다. 모스피란처럼 침투 이행성 약제고 꿀벌의 독성이 있고 누에에도 강한 독성이 있어 뽕나무밭 주변에서는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개화전 방제 시 함께 사용하는 화상병 방제약은 세리펠입니다. 화상병 방제는 1년 중에서 개화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화 전후를 시기로 화상병이 제일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세리펠은 기작이 바6이에요. 작용기작 바6은 화상병 병균의 세포막 기능을
교란하는 미생물 제재예요. 그러니까 세리페를 살포하면은 세리페르 미생물들이 화상병에 저항하는 항균성 물질을 생성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화상병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원리입니다. 이 세리펠은 미국에 등록돼 가지고 20년 이상 화상병 방제를 하는 전문 약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리펠은 전문의 낙엽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 약재이기 때문에 개화기 전후에도 안전하고 꿀벌에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일반 살균제나 살충제하고 혼용해도 안전합니다.